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에서 함께하는 모터스포츠, 저희 이번 시간에는 2021 ASA KIC컵 이전 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어링카 레이스는 상당히 많은 경기들이 또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박스카 경기, 그리고 모터스포츠 바이크 경기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포뮬러 경기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경쟁을 펼쳤었는데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픈으로 되어 있는 이 포뮬러 경기는 안타깝게도 3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역시나 오늘 타겟 트라이얼 경기, 그리고 역시나 또 오늘 바이크 경기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함께 해주시면서 즐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첫 번째 FTT 클래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경기장으로 함께 가시죠. 네, 자 먼저 만나볼 클래스는 이제 FTT 클래스입니다. 차량 모두 18대의 차량이 출전을 했습니다. 30대의 차량이 출전을 했네요. 네, 지금 국내 아마추어 입문하는 대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실질적으로 무조건 배기량이라든가 출력이라든가 보통 이렇게 정해져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클래스의 경기는 내가 원하는 목표 시간에 가장 근접한 기록을 내는 이제 경기 방식인 만큼 다양한 차종들로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목표 기록은요. 1분 38초, 35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5초대까지 다양한 구간의 선수들이 본인의 타겟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경기를 진행을 할 때요. 네. 그 연습 중이 종료가 된 이후에 선수들이 내가 원하는 기록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이제 트랜스폰더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랩을 만들어내면서 그 목표 기록과 가장 근접한 기록을 내는 선수들이 이제 순위권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선수들의 좋은 기록에 영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뭐 벨로스터부터 해서 포르쉐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오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이 차량들의 어떤 배기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량의 스펙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선수들이 본인의 어떤 목표 기록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곳 프로 대회에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선수는 아니지만 이 모터스포츠가 좋아서 이 레이싱에 도전하고 싶어서 참가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네. 더 빠른 성적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록과 가장 근접한 기록 순서대로 되는 것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차 시기와 2차 시기 이렇게 두 번의 주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경기는 2차 시기 경기고요. 자, 1차 시기 기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동근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1000분의 2초 차이로 지금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 선수들 그 레이스카에는요, 지금 트랜스폰더라고 시간을 계측하는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 센서 스타트 라인과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마다 선수들이 한 바퀴를 주행을 했는데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트랜스폰더라는 이 기계 자체가 지금 1000분의 1초까지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동근 선수의 원래 목표 기록은 1분 38초 000이었고요. 네. 1차 시기에 만들어냈던 기록은 1분 38초 002를 기록하면서 0.002초의 차이로 6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랩 중에서 한 구간의 한 랩의 기록만 달성을 해도 그 기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버리는 랩도 있을 거고요. 그쵸. 예, 쉬어가는 랩도 있을 거고 본인이 주력을 해서 이번엔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보겠다 이런 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선수들의 기록이 1분 35초 때부터 1분 55초 때까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한 바퀴를 주행했을 때 2분 안쪽에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는 각각 20분씩 시간이 주어지면서 충분히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김동근 선수가 지금 1000분의 2초, 0.002초 차이로 지금 1차 시기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김동근 선수를 앞지르려면 2차 시기에서 다른 선수들이 0.001이나 아니면은 오차가 없거나 그렇죠. 이렇게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동률일 경우에요. 네. 김동근 선수가 0.002초인데 네. 다른 선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시기에서 0.002초로 기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김동근 선수가 먼저 1차 시기에서 기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동근 선수가 우승이 될 확률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균 선수보다 더 작은 기록 차이로 기록을 만들어야지만 2라운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가 만약에 이제 기록 차이가 동률일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기, 2차 시기 나눴을 때 1차 시기에서 먼저 달성을 하거나 네. 아니면 랩수에서 같은 시기에서 하더라도 랩수에서 먼저 앞선 바퀴에서 달성한 선수가 더 유리한 그런 네. 상황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시면 이제 75번 나영국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었는데요. 네. 지금 공인 첫 대회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원래 보통 보시면 벨로스터 N이라던가 네. 아반떼가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마츠다 MX-5의 레이스카로 출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남들보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차종이든 네. SUV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네, 저배기량의 뭐 차량 예. 혹은 고출력의 스포츠카가 나와도 이제 무관한 대회 클래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전 때는 또 SUV, 포르쉐 SUV를 그쵸. 가지고 나온 그런 선수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7번의 문병찬 선수도 지금 포르쉐로 예.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대체적으로 문병전 선수나 박종민 선수, 음. 최우영 선수, 강동철 선수가 이제 벨로스터의 레이스카로 지금 보시는 벨로스터카의 레이스카로 경기를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세는 벨로스터가 이제 제일 많은 그런 차량 대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현대가 주관하고 있는 그 벨로스터 원메이크 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이 지금 ESA KLC컵 투어링카에 출전을 해서요. 이제 좀 더 연습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대회에는 아반떼 N라인 클래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반떼 N라인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벨로스터 컵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노란색 차량이 74번의 김태희 선수였는데요. 김태희 선수가 1차 시기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0.55초 차이로 1분 58초에 근접을 했습니다. 네, 김태희 선수의 경우는 지금 대부분 모터스포츠라고 하면 남자 드라이버들을 먼저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네. 네, 김태희 선수는 지금 여성 드라이버고요. 네. 지금 뭐 스파크 경차부터 시작해서 클래스를 점점점 올려서 현재는 벨로스터 N으로 경기를 참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란히 두 대가 추월을 하거나 경합을 요런 보이는 모습도 간간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승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내가 주행하고 있는 기록에서 다른 뭐 조금 쉬어가는 쿨링 랩이라고 하면은요. 네네. 지금 라인을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양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대체적으로 지난 라운드 상위권에 입상했던 선수들이 지금 이번 라운드는 참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대신에 신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70번의 강동철 선수, 뭐 71번의 강창원 선수나 72번 구경환 선수, 73번 김동규 선수도 이번 시즌 첫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예. 나영국 선수도 첫 출전이고요. 네. 네, 남석현 선수, 민병준 선수, 박종민 선수도 올 시즌 처음 도전을 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연국 선수는 이제 공인 첫 대회입니다만 네. 뭐 남석현 선수라든지 민병전 선수, 박종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다른 대회에도 출전했던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전혀 없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그래도 올 시즌에는요, 지금 현대 N 페스티벌에 이제 클래스 경기를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남석현 선수는 본인이 출전하고 있는 그 아반떼 N라인으로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민병전 선수와 박종민 선수는 현재 벨로스터 클래스 참가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벨로스터 N 차량으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폭스바겐 골프 차량도 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차종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예. FTT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기록을 내야 되는 타임 트라이얼이 아니라 타겟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가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아니면 나의 목표 기록을 놓고서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필요한 어떤 필수 요소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3.045km 서킷에서 네. 지금 선수들이 한 바퀴를 주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네, 기록이 점점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 빨라지는 기록은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 대회 클래스 경기 방식에서는 하지만 다른 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그 빨라진 기록들이 선수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들이 지금 동시에 지금 경쟁을 이뤄내면서 아마 네. 이 구간에서는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주행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기록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코너를 지금 주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잠시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재정비를 하고 다른 차량과 좀 간격을 벌린 다음에 이제 새로운 랩을 다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김동근 선수가 지금 또 다시 보였는데 네. 1차 시기에서 일단 그 기록들을 만들어냈고 다른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0.002초의 기록을 넘지 못한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스타트라인 통과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김동근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처음 1위를 네. 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87번에 이주호 선수의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선수가 1차 레이스에서는 지금 1차 시기에서는 2위를 차지했는데 김동훈 선수와 차이는 있어요. 0.023, 100분의 23초 차이니까요. 네, 예. 다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주호 선수의 경우도 지금 이 KRC컵 투어링카 레이스에는 지금 첫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주호 선수 입장에서는 첫 출전에 이 정도 성과면 아주 괜찮은 그런 소개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고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네. 선수들이 이제 중후반 정도 되면은 조금 더 기록 내는 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승부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습 레이스를 선수들이 하긴 했을 테지만 그래도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에 대한 감각이 경험이 있는 선수 없는 선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71번의 강창원 선수의 모습도 보였는데 네. 강창원 선수도 이제 올 시즌 처음 이제 KRC컵 투어링카 레이스에 도전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1차 시기에서는 목표 기록이 1분 40초였는데 네. 1분 40초 619를 기록하면서 15위권으로 일단 1차 레이스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출전하는 선수가 뭐 중간 안쪽에만 들어도 뭐 그쵸. 상당한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또 강창원 선수가 KRC컵 투어링카 레이스는 처음이긴 합니다만 네.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뭐 넥센 스피드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예. KSF 뭐 다양한 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좀 다양한 레이스카를 좀 접해본 선수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곳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경험이 충분히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보니까 김태희 선수가 조금 전에도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비상등을 켜면서 길을 비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의 어떤 공정한 승부를 위해서는 이런 매너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스포츠맨십에 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네, 지금 3.045km에 무려 3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물론 다 동시에 30대가 동시에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과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적어도 20대 이상의 차량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라인 주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내가 원하는 랩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연습들이 계속돼서 이어지다 보면은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사실 내가 원하는 레코드 라인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또 한 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차량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구간을 빠져나가고 본인이 어떤 최소의 어떤 기록 손실로 네. 속도 손실을 가져가면서 그 구간을 빠져나갔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이 경기를 통해서 경험치가 쌓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구간이 지난 최유영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좌우자로 빠져지는 1, 2, 3번 코너를 지나서 이제 고속 코너 구간에 지금 많은 선수들이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빨간색의 벨로스터 차량이 지금 최유영 선수예요. 네. 최유영 선수 역시 김태희 선수처럼 이제 여성 드라이버로서 네. 이제 지난 시즌부터 KRC컵 투어링카 레이스에 꾸준히 참가를 하면서 네.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선에서 코너를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최유영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좀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모터스포츠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여성 드라이버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성적도 많이 내고 있어요. 김태희 선수의 경우는 이제 카트에서는 또 시즌 챔피언을 차지한 바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반떼 그 벨로스터 N 대회에서는
종합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남성 드라이버와 어떤 갭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체중적인 부분에서는 여성 드라이버들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핸디캡을 덜 달고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섬세한 드라이빙 테크닉들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카트 경기 있잖아요. 거기서 첫 출전했던 박동섭 선수와 김태희 선수가 이제 종합 1, 2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여성 드라이버인데 굉장히 상위권에서 늘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 시기에서는 1분 58초 000에서 네. 이제 0.5 차이로 네. 4위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렇죠. 네. 이제 자,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기록을 한번 보니까 김태희 선수가 지금 1차 시기보다는 기록을 줄였어요. 네. 예, 1분 58초 024. 네. 예, 그러면은 1차 시기보다 거의 절반은 줄인 셈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갭이라면 사실 포디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록인데요. 네네. 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기록 차이가 좀 다소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기록은 지금 상위권 기록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차 시기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김태희 선수의 기록 앞에는 김동근 선수와 이주호 선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만약에 그 기록에 다른 선수들이 만약에 끼어들지만 않는다면은 3위권 내에서 김태희 선수가 포디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는 23번 이현준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1분 40초를 도전하고 있는 이현준 선수가 1차 시기에선 11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마지막 도전 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거의 대부분 지금 마지막 랩에 지금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엔트리 넘버 20번 이기현 선수인데요. 네. 자, 지금 KRC컵에 지금 두 번째 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개막전에서는 24위로 다소 조금 아쉬운 기록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몇 위로 좀 기록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1차 시기의 기록으로 김동근 선수가 그대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차 시기에서도 1000분의 8초 차이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역시나 앞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상호, 이주호, 김태희 선수는 아깝게 4위로 경기를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FTT 경기 일단은 타겟을 맞추는 데 선수들이 상당히 좀 주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레이스의 묘미도 또 느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저희 바이크 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0이랑 500cc 이하인 언더 500 경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경기장으로 가보시죠. 네, 바이크는 이제 언더 클래스, 오버 클래스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500cc를 기준으로 해서요. 네. 지금 500cc 미만의 바이크로 참가를 하는 클래스가 언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 클래스에는 지금 24대의 바이크가 지금 출전을 했고요. 지금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조금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빠른 기록들로 승부를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이크 같은 경우 지금 언더 500이든 오버 500이든 이 경기는 이제 속도를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이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패스트니스 랩을 측정을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FTT 클래스의 경우에는 20분씩 1차 시기, 2차 시기 두 번에 걸쳐서 경기 기회를 줬는데요. 네네. 자, 지금 바이크 클래스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총 3번의 기회를 더해주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베스트 랩 기록을 1차 베스트 기록 더하고 2차 기록 베스트 더해서 그리고 네. 3차까지 더해서 최종 합산 기록이 가장 짧은 선수에게 순위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골프 대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프 대회도 이제 4일 동안 해서 가장 타수들을 모두 적어서 제일 적게 낸 선수가 이제 우승한 것처럼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시기를 해서 가장 베스트 랩 3개를 더해서 네. 가장 짧은 시간 요걸로 이제 순위를 가늠하게 됩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다시 또 후시타니 NRF 팀, 네. 펀데이, 바이크 공부, 케이브 컴퍼니, 테크샵 7위
뭐 NRF 등 굉장히 많은 팀들에서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됐고요. 네. 이번 2라운드에서는 총 18명의 라이더가 이제 기록 경쟁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차 주행에서는 펍데이의 전영재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기록했고요. 1분 29초 940을 기록했네요. 네, 그 뒤로는 91번 재혜옥 선수가 1분 30초 317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네. 0.377의 기록 차이로 지금 전영재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을 좀 만들어줬고요. 그렇죠. 네, 지금 트리플 더블 체커로 인해서 기록이 삭제된 선수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체커 플래그가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체커 플래그가 제시가 되는데 만약에 그 체커 플래그를 받고 피트로 들어오지 않고 네. 또 한 번 주행을 하게 된다면 네. 다음 경기 같은 딜레이 될 수 네. 있는 영향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87번 오경삼 선수가 1차 주행에서는 지금 더블 체커로 인해서 삭제가 됐죠, 기록이.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차 시기에서도 역시 펀데이에 예. 전영재 선수가 1분 28초 예. 300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예. 네, 또 1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영재 선수가 오히려 1차 시기보다 더 빠른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자, 그 뒤로는 25번 심동국 선수, 쿠시타니 NRF 소속인데요. 네. 1분 28초 264 기록을 보여줬는데 예. 역시 전영재 선수와 0.3초의 갭 차이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1차 시기에서 이제 2위를 기록했던 재혜옥 선수의 경우는 1분 29초 521을 기록하면서 3위로 네. 경기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욱 선수도 물론 이제 1차 시기보다 기록을 땡기긴 했습니다만 야, 지금 심동국 선수가 거의 5초 가까이 기록을 네. 단축을 했네요. 엄청 빠른 기록들. 예. 지금 상위권의 선수들은 1차와 2차 기록을 비교했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워낙 빠른 기록들을 만들어낸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록을 단축시키는 게 좀 작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빠져나간 네. 선수가 91번의 재욱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근데 중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기록이 훅훅 줄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500cc 미만의 바이크가 참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와사키 닌자 400이나 야마하 YGF R3 등 다양한 이제 바이크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상위권에서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는 뭐 전영재 선수라던가 네, 네. 심동국 선수, 재혜옥 선수의 경우는 보통 이제 가와사키의 지금 브랜드 레이스카로 지금 바이크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재욱 선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재혜옥 선수가 아무래도 2차 주행에서는 아쉽게도 심동국 선수에게 예. 기록을 좀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네. 워낙 또 지난 시즌에 1라운드에서도 좋은 기록을 좀 보여줬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 라운드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펀데이 소속의 전영재 선수는 워낙 지금 포디움에 좀 즐겨찾기를 해놓은 선수예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래서인지 1차 시기, 2차 시기에서도 좋은 기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선수들의 어떤 경외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네. 또 견제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전영재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적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전영재 선수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분이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경기 방식이 1차든 2차든 3차든 뭐 언제는 한 번만 잘 탄 주행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1차 더하기 2차 더하기 3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3차에서 기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순위권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 2위부터 있는 선수들은 이번 3차에서 전영재 선수 1, 2차 기록보다 더 빠른 기록, 월등히 빠른 기록을 만들어낸다면 네. 사실 순위를 역전해서 포디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펀데이의 조현지 선수도 보니까 1차 주행에서는 한번 트리플 체커를 받았었네요. 네. 자, 지난 라운드 결과에서는 심동국 선수가 1위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전영재 선수가 2위였고요. 네, 그리고 재혜욱 선수가 3위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1라운드 포디움의 주인공들이 다시 한번 2라운드 무대에서 재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1, 2, 3위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심동국 선수가 다소 좀 1차 주행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김우일, 신기성 선수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제 4위권 이상에 있는 선수들도 예, 3차 주행에서 좀 빠른 기록을 보여주면 네.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긴장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한 중반을 이제 조금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어에 열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 또 코스 적응도 됐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가 이제 베스트 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래도 지금 중반 정도 되면은 피트로 들어가서 지금 약간의 쿨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정비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코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선수들도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1차 시기, 2차 시기에서 좋은 기록 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보통 5랩에서 10랩 사이 정도에서 그렇죠. 좋은 기록들을 좀 많이 뽑아내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주행에서는 전영재 선수가 9랩에서 네. 재욱 선수가 8랩에서 기록을 만들었고요. 2차 주행에서도 역시나 전영재 선수가 8랩, 심동국 선수가 7랩에서 만들었거든요. 자, 이제 3차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특히나 지금 저희가 이제 ASA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 이렇게 이제 타이틀명이 돼 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KIC컵에는 또 다른 경기들도 또 꽤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바이크 경기와 좀 전에 보셨던 FTT 클래스의 경기도 있지만요. 네.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는 그 카트, 음. 모터스포츠 꿈나무인 카트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리프트의 이제 모터스포츠 꽃이라고 불리는 드리프트 경기도 그렇죠. 같은 날 다른 서킷에서 또 경기가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우, 드리프트 네. 경기는 갔더니 너무 시원시원하고요. 그럼요.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요, 이제 티 어택 클래스라고 해서 예. 이제 무제한 클래스들도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GT 클래스의 경우는 뭐 도요타 스포라, 포르쉐 GT3, 와. 네, GT4 이런 슈퍼카급들이 네, 이제 경쟁을 펼치기도 하고요. 예.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레디컬컵 코리아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출전하는 이제 오픈콕의 프로토타입의 레디컬 SR1 레이스카로 출전을 해서 경쟁을 펼치는 이제 티 어택 클래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회 당일에 직접 영암 경기장으로 오셔서 지금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만 네. 추후에 이제 관중 경기가 된다면은 관람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열린다면은 그때는 꼭 한번 와서 이 다양한 차종들 여러분들께서 눈호강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제 예. 슈퍼 클래스 이제 M 클래스라고 해서요. 네네.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전해드렸었지만 올 시즌에는 못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BMW 이제 M 클래스의 원메이크 경기도 이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서요. 예. 이제 출전하는 레이스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터스포츠 카테고리가 모두 함께 녹아져 있다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한 7랩 정도, 8랩 정도 지금 선수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록을 보니까 지금 7랩에서 심동국 선수가 베스트 기록을 세웠어요. 1분 28초 492. 자,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라운드에서 지금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기록이라면 지금 전영재 선수와 재해욱 선수를 조금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기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영재 선수가 이 2차 주행에서 지금 베스트 랩이 1분 28초 300이었거든요. 자, 거기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준 지금 심동국 선수였습니다. 역시 심동국, 바로 1라운드 이제 우승자의 어떤 면모를 이제서야 좀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조금 오늘 늦게 몸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차와 2차에서는 전영재 선수가 빠른 기록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3차에서는 현재 심동국 선수가 지금 빠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NRF 소속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김우일 선수가 오늘 특히나 돋보이는 모습이에요. 네, 김을 선수도 지금 1분 32초 177 기록하면서 계속 네. 기록을 단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NRF의 94번 신기성 선수도 1분 31초대 기록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NRF의 87번 오경상 선수도 1분 32초대 기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포디움 순위를 떠나서요, 지금 팀 내 간의 경쟁도 굉장히 그렇죠. 치열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이전에서 지금 벌써 이런 박빙의 모습과 또 새로 올라오는 이런 뉴페이스들이 보인다면은 3전, 4전 가면은 더욱더 그 경합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주행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기록이 단축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2020 시즌보다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기록이 좀
상위권 선수들도 좀 단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거의 뭐 1초, 2초, 3초까지도 기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간에 그전에는 1위부터 중하위권 선수들까지의 어떤 기록의 갭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 네. 지금은 그 구간이 상당히 많이 좁혀진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또 상향 선순화가 되면서 선수들 간에 이제 뭐 신경전도 더 커졌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팬 입장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이제 기록 격차가 워낙 좁아졌기 때문에 네. 더 좀 긴장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스릴 있는 경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를 할 때만 해도 바이크 경기만 할 때만 해도 그래도 날은 좀 흐렸습니다만 우천은 없었는데 맞아요.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녹화 중이긴 합니다만 당일날 포르쉐 경기를 포뮬러 경기를 할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맞아요. 지금 되게 신기한 부분이요. 네. 지금 이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킷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서킷에는 날씨의 변동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이 모터스포츠인데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다 보면은 포뮬러의 경우는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버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포뮬러 1600 경우에는 지금 모터스포츠를 입문을 해서 지금 배워가면서 레이스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로 인하면 스핀이라던가 그 이후에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드라이버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네. 안전상의 문제로 일단은 이전 경기는 아쉽게도 네. 잠정 취소가 됐고 3전 경기에서는 다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의 경험치가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지와 거의 뭐 비례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가 적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상당히 그렇죠. 좀 미숙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쉽게 이번에 네.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FTT와 또 바이크의 경기가 또 있고 네. 저희가 지금 언더 500 클래스 종료된 이후에는 더 빠른, 더 스피드 있는, 더 박진감 있는 또 오버 클래스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선수들이 이제 기록의 변화는 큰 폭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9랩에서 전영재 선수가 이번 경기 베스트 랩을 찍었습니다만 1분 29초대. 자, 이러면은 지금 심동국 선수가 3차 주행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러면 1, 2, 3차를 저희가 다 합산을 해봐야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심동국 선수와 전영재 선수가 지금 3차 중에서 0.6초라는 좀 다소 큰 차이예요. 그렇죠. 1차, 2차에서는 각각 0.3초 차이로 좀 빨랐거든요. 네, 체크아웃은 일단 나왔는데 네네. 지금 0.6초는 숫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그렇습니다. 뒤에 숫자에 따라서 1등, 2등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이게 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전영재 선수가 결국 1, 2, 3차 합산은 가장 빠른 4분 27초 336을 기록했고요. 재욱, 김우일. 자, 이런 식으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신동욱 선수는 아쉽게도 요거는 이제 번외로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기록은 순위에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500 경기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자, 일단은 그 작지만 굉장히 빠른 기록들을 좀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동차에 비해서 현장이 작은 크기다 보니까 적은 배기량이지만 조금 더 스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클래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박진감 넘치고 스피디한 오버 500 클래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경기장으로 가보시죠. 오버 500 클래스 경기 선수들 더욱더 많은 이 차량들이 바이크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모두 23대의 바이크가 출전을 했고요.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나와 싸워야 될 대상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뜨거운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자, 역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20분간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랜스폰더를 통해서 선수들의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랩타임을 계측을 하게 되고 네. 1차에서 만들어낸 베스트 랩타임 그리고 2차에서 만들어낸 베스트 랩타임 3차 베스트 랩타임까지 모두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빠른 기록을 만들어낸 선수가 오늘
포디움에 장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배기량이 높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야마하와 스즈키 바이크가 가장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네요. 네, 지금 500cc 이상의 바이크를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지금 야마하 YZF R1과 그리고 R6 이렇게 또 두 가지 바이크를 또 보실 수도 있고 네. 뭐 BMW S1000R까지 1000cc의 배기량도 보이는데 600cc의 배기량도 간혹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기량의 차이를 좀 보여서 직선에서 조금 속도의 차이를 좀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3초를 적용을 해주는 핸디캡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방식은 언더 500과 동일합니다. 1차, 2차, 3차 레이스 모두 합산을 해서 최종 기록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레이스에서는 지금 고동현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분 19초 405 그리고 김용진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오연승 선수가 3위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2차 주행에서는 좀 순위가 바뀌었죠. 네, 지금 1차 주행에서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고동현 선수와 김용진 선수가 0.1초 차이, 그리고 김용진 선수와 오연승 선수가 0.2초 차이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네. 자, 2차 시기에서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기록의 차이는 현재 적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연승 선수가 1위를 하면서 지금 김용진 선수와 0.139 차이였으니까 아직은 이제 합산 기록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지금. 예. 지금 동성 모토라드 테크니션의 오연승 선수가 1분 19초 192 예. 그리고 펀데이의 김용진 선수가 1분 19초 331 그리고 고동현 선수 대전 DRT의 고동현 선수가 1분 19초 763을 기록을 보여주면서 지금 2차 시기에서는 1분 19초대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이 세 명의 이제 선수들의 또 기록 경쟁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동현 선수가 1차 주행에서는 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오연승 선수와 당시에 이제 0.276 차이였는데 지금 이제 1, 3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0.567의 이 기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연승 선수가 지금 합산으로는 빠른 기록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1위부터 뭐 18위, 뭐 15위까지 선수들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이 순위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 방식 자체가 기록을 더하는 거잖아요. 네네. 시간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그렇죠. 선수들에게서는 이전 랩보다 이전 주행 시기보다 더 빠른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것만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 2, 3위가 지금 상당히 박빙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3차 레이스의 어떤 기록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4위권에서는 또 양성훈 선수가 꽤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더 클래스에서 베스트 기록이 예. 지금 1분 28초대 기록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400cc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버 클래스의 경우는 600cc 또는 1000cc가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아무래도 기록이 현저히 빨라진 모습을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1분 19초대가 나왔으니까요. 네. 거의 9초 가까이 빠른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 정도 기록이라면요, 사실 웬만한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기록이에요. 네네. 지금 M 클래스의 경우는 지금 1분 20초대가 베스트 기록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레디컬에서도 1분 23초대. 네, 그리고 이제 포르쉐나 이렇게 참가를 했었던 예. 무제한급 슈퍼카급 클래스 역시 1분 20초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록보다 훨씬 더 빠른 기록들을 지금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저배기량이긴 합니다만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공기 저항도 적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느껴지는 이 체감은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팀피트에서 지금 팀 내에서 예. 지금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가 몇 위다라는 것들을 예. 전달을 함으로써 내가 좀 더 속도를 좀 내야겠다, 속도를 좀 다운을 시켜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간의 어떤 랩마다 또 기록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바이크가 진짜 속도감이 체감 속도는 뭐 실제 절대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체감 속도는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이 그쵸.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선수들이 코너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차량에 비해서 코너링할 때 속도가 뭐랄까 감속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빠른 기록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빠른 기록들을 내기 때문에 보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보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더 긴장감 있는 네. 스릴 있는 이제 클래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선수들이 지금 오픈이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긴장감 되는 네,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이요, 이 스피드가 아니라 안전이거든요. 안전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수들의 어떤 수트나 보호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불을 닿아도 타지 않는 이 네. 방염 소재 슈트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헬멧도 풀페이스로 지금 선수들이 착용을 하고 있고 네. 장갑이라던가 이 부츠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뭐 땅에 다쳤을 때 바이크에 뭐 깔렸을 때 그런 네. 부분에 있을 때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중간중간에 일반 도로에서도 이렇게 바이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라이더들이 뭘 저렇게 많이 갖춰 맞아요. 입었지, 차려 입었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무릎이라던가 팔꿈치에는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할 때 보호대를 차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라이더들이 또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등에 보시면 뭔가 볼록 튀어나온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처음에 부분. 배낭을 메고 가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라이더가 이제 바이크하고 분리됐을 때 네네. 굉장히 위에 공중을 회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충격이 굉장히 많이 클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쪽으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 딱딱한 부분이 먼저 지면에 닿게 되면은 등의 척추라던가 아니면 머리 헬멧이 바로 땅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척추 경추 보호대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선수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경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의 넘어질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8번의 양성 선수예요. 네. 지금 대전 DRT에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경력이 오래된 선수일수록 이 기록이 빠른 것뿐만 아니라요. 이 네. 코너링을 할 때 선수들이 이런 부분도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제 서서 직진해서 코너링을 하는 것과 이렇게 누워서 코너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곧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선수들 입장에서도 공포감과의 어떤 그쵸.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대로 지금 보시면 무릎이 예. 달 듯 말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코너링 예. 할 때마다.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서서 코너링 하는 거랑 누워서 코너링 하는 거랑 기록차가 한 코너당 0.1초 이상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렇군요. 이 서킷에서 지금 코너가 10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0.1 더하기 하면 거의 1초까지도 1초까지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고 네. 넘어질 것 같고 아니면 저 무릎이 닿을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부츠도 이제 발목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정강이 중간이라던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츠들을 착용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 이 바이크에 지금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조금씩 비춰지는 게 보이시는데요. 네. 이게 나이트 레이스가 아니라 사실 이날 날씨가 비가 왔다가 뭐 또 쨍했다가 해서 네. 굉장히 변덕스러웠던 날씨였었고 이 바이크가 끝나고 나서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지금도 이제 하늘에 지금 가끔 보입니다만 구름이 잔뜩 껴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날씨가 사실 뭐 드라이버나 라이더에게 굉장히 어려운 날씨예요. 오히려 그 노면이 젖어 있고 비가 네. 많이 와 있으면은 내가 조심해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좀 드라이한 노면인데 네. 사실 비가 조금 내렸거나 아니면 습도가 높은 날에는 이 노면 자체가 갖고 있는 습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겨울철에 그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빨리 질주를 하는데 사실 노면의 컨디션은 썩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런 날씨 속에서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젖은 날씨에
잘 타야 진짜 잘 타는 아, 선수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악조건에서 맞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가 앞서 이제 다른 레이스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스크 헤지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 경기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진정한 실력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엔트리 넘버 55번의 선수의 음. 모습도 좀 보여졌고요. 네. 이정균 이정균 선수인데, 선수 네. 팀에라스죠. 2차 시기는 또 1분 21초 099 네. 모습을 오. 좀 보여줬습니다. 이정균 선수는 1차 네. 레이스보다 2초를 남겼어요, 기록을.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죠. 상위권의 선수들도 경쟁이지만요. 중위권,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도 경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저 많은 관람석이 가득 차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1차 레이스 일전에 비해서는 지금 바이크 출전 대수가 좀 더 늘어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고요. 아마 3차 레이스 때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선수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대회가 바로 네. 이 ASA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인데요. 네. 지금 전라도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그리고 ASA까지 해서 이제 많은 지원과 이제 후원을 통해서 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 선수들의 이제 실력도 굉장히 향상되는 모습들,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대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도 레이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KRC 컵의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네. 누구나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나 바이크 면허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이면 이 경기장에서 주행할 수 있는 이론 교육, 실기 교육을 통해서 또 경기장 라이센스가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따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회를 참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교육은 사실 라이센스를 위한 교육들이 다양하게 뭐 경기 운영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 경기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교육을 그쵸. 받아야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좀 도전해 보셔도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도에서 이렇게 달리는 것도 좋지만 제한 속도도 있고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네네. 근데 서킷은 뭐 능력껏 달리고 싶은 만큼 달리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그렇죠. 안전장치도 돼 있고요. 지금 경기장에서 화면에는 못 보지만요. 경기장에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항상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앰뷸런스도 있고 지금 근처 큰 병원, 작은 병원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헬기까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고가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바로 최대한 빨리 이송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킷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경기가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오연승 선수가 1차 레이스에서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만 2, 3차에서 만회를 하면서 1위를 차지하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줬고 이 김용진, 고동현 이런 순으로 오늘 순위가 끝이 났습니다. 네, 역시 모든 레이스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특히 이 바이크 합산되는 이제 경기 방식의 바이크 클래스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클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차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했던 고동현 선수는 2차, 3차에서 다소 좀 부진하면서 3위로 내려앉는 모습, 반대로 꾸준히 또 기록을 냈던 김용진 선수는 그대로 2위를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클래스를 접하진 못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FTT라든지 아니면 바이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모터스포츠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대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자, 안타깝게도 이제 다음 라운드의 경우에는요. 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부디 관중 대회로 여러분들이 찾아뵙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전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이제 아마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 이제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리빙TV에서 보내드리는 모터스포츠 2021 ASA KIC컵 투어링카 대회 오늘 2차전 경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민경수였고요. 도움 말씀에는 서승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